예, 이제부터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장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이렇게 보면은 자료 구조는 항상 어떤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먼저 이제 자료 구조를 한번 보고 알고리즘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를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이해하고 그거와 실제 컴퓨터 안에서의 자료 구조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제 대비를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할 일의 목록을 쭉 적어놨다. 그러면 그 순서대로 쭉 적어놓은 거를 이 자료 구조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택, 큐, 트리, 그래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인 자료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라든가 이제 이후에 배울 배열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물리적인 자료 구조죠. 그래서 이 스택이나 큐 뭐 이런 트리를 실제로는 이 구현을 할 때는 배열의 형태나 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아무튼 이 책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를 우리가 스택에 비유할 수 있는데 책을 쌓아놓으면 먼저 밑에서 쌓인 것들이 맨 나중에 꺼내갈 수밖에 없고 차곡차곡 쌓으면 위에서 맨 나중에 올려놓은 거를 사실 책에서 꺼낼 때는 그러니까 중간에 쑥 뽑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인 거를 어떤 박스에다가 넣어놓고 차곡차곡 쌓였다 이렇게 쳤을 때 책을 꺼내려면 위에서부터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구조를 우리가 스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스택은 last in, first out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간 거를 제일 먼저 꺼낸다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고 넣을 때는 여기서부터 넣고 이렇게 해서 쭉 이 방향으로 올라가서 꺼낼 때는 여기서부터 위부터 꺼내가는 그런 방향이죠. 그런 걸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큐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표소의 줄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이제 번호표를 딱 뽑는데 그것이 바로 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큐가 이렇게 줄 서가지고 줄을 만약에 사람들이 서 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먼저 온 사람을 먼저 이 처리를 해주죠. 먼저 서비스를 해주죠. 그것처럼 큐도 그렇습니다. 큐도 맨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앞에서부터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간 거를 먼저. 은행 가보면 그런 말 있죠. 선입, 선출. 뭐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예금할 때 먼저 집어넣은 예금을 먼저 꺼내간다. 그런 식의 이제 그 예금을 그렇게 선입선출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게 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도 그렇게 되고 또 줄 설 때도 매표소나 어디에서나 줄 설 때도 그런 이 원리죠. 다음에 이 조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실제 조직도 그릴 때는 이제 이렇게 그리겠죠. 뭐 이게 누구고 그래가지고 무슨 부서가 있고 그 밑에 무슨 부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그리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제 다른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부서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무슨 부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자료 구조에서는 트리하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직 또는 자료 구조의 트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순서도 또 흐름도라고 하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뒤에도 다시 잠깐 나오는데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이라는 건 순서대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 뭐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탐색 구조라는
그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정렬을 해서 거기서 이제 탐색을 하는, 그래서 그런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 구조하고 서로 이제 매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거는 좀 그러니까 어떤 포멀리즘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어떤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거기에 따른 변수들이 있을 거고, 변수의 어떤 조직체를, 구조체를 만들어 갈 수도 있고 한데, 그럼 바로 변수의 구조체 뭐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건 항상 자료를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료가 필요할 거고, 그 자료를 어떤 형태로 구성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구조 형식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통칭을 해서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의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할 텐데, 그러니까 C 언어에 아주 생소한 하더라도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기본적인 것만 알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제가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 언어에서 특히 이제 개념에 나중에 혼돈을 올 수 있는 게 포인터인데, 그 포인터 부분은 3장의 배열 쪽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인터만 제대로 알면 C 언어는 뭐 대충 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제 C 언어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 뭐 이걸 같이 어떻게 결합됐나 한번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 보통 샵 디파인 그러면 뭔가를 이렇게 정의하는 건데, 이 정의라는 거는 이 상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스 엘리먼트를 100이다. 그러면 향후 이 이후에 맥스 엘리먼트라고 나오는 거는 모두 다 이 100이다. 상수 10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는, 이를테면 뭐 프로그램 자체가 뭐 수백 줄, 뭐 몇 줄 안 되면 몰라도 수백 줄, 수천 줄, 수만 줄 이렇게 되면 거기에 상수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써놓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만약에 상수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수만 줄을 다 쫓아가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참 불편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수 같은 경우는 특정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필요한 상수들을 쭉 앞에서 선언을 해놓고, 그 뒤에서는 그 마치 변수를 쓰듯이 상수를 계속 써나가면은, 그러니까 상수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티저 스코어 어떤 점수라는 스코어라는 이 배열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그림을 뭐 보통 통상 이렇게 그리는데, 요게 이제 스코어라는 변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배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0번부터 크기가 항상 똑같은 1, 2 해서 n-2, 뭐 n-1, 뭐 이렇게. 그럼 총 이게 몇 개냐면 요소, 그 엘리먼트의 개수는 n개가 되겠죠. 그래서 n개의 똑같은 변수들을, 이거를 보통 우리가 쓰려면 일일이 변수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잡으려면 상당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변수 하나를 배열 형식으로 잡으면 이 인덱스를 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식이죠. i라는 인덱스를 가지고 어디 특정한 것을 지칭하게 되고, i를 변하게 좀 변화시킴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칭해 줄 수가 있죠. 이런 배열. 이런 배열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처음에 한 10개만 잡았다. 또 이런 유사한 것들을 배열을 몇 개를 잡았는데 각각 10개씩만 잡았는데 자료가 커져가지고 100개, 200개씩 잡아야겠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배열 선언한 거 다 따라다니면서 그 숫자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수를 정해 놓으면 요
요 값만 바꿔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1000 이렇게 바꿔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배열 잡아놓은 것이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이거를 다 100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개에서 1000개로 이제 이 배열의 개수가 이제 이게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스코어 해놓고 여기서 100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다른 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어떤 상수의 정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C 언어에서는 샵 define 이렇게 합니다. 또는 이제 그런 것들만 이게 파일이 한 개라면 뭐 이렇게 앞에다 잡으면 모르지만 만약에 파일이 한 수십 개다 그러면 수십 개에서 공통으로 상수를 좀 써야겠다 그럴 때는 파일 하나에다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파일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샵 해놓고 include 해서 그 파일 상수 정의한 파일 예를 들어서 뭐 이를테면 define constant .h 예를 들어서 이 constant 상수들을 전부 다 이 파일에다가 이렇게 이 파일에다가 다 넣어놨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그걸 include해서 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io.h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인클루드 합니다. 그래서 표준 이제 입력, 출력 이런 함수들이 여기에 다 정의되어 있고 그 함수에 대한 알고리즘도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서 인클루드만 해가지고 printf 뭐라든가 뭐 이런 그런 함수명만 딱 쓰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클루드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인클루드 해서 이 상수들을 그러니까 한 군데다 다 정의해 놓고 그거를 매 파일들마다 인클루드 해서 쓰면 상당히 그러니까 메인티넌스 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때 간편하죠. 관리할 때도.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따로 하나의 명령어는 아니죠. 명령어는 아니고 일종의 뭐 그러니까 정의, 선언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인티저 해가지고 인티저라는 거로 명확하게 타입을 정의했습니다. 이 스코어라는 거는 이제 변수인데 어떤 배열 형태의 변수예요. 100개짜리. 근데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변수가 0부터 항상 변수는 0부터 시작합니다. 배열은 C에서는 0부터 해서 99까지. 그래서 이게 100개가 되죠. 근데 이거 자체가 아까 이렇게 그림처럼 제일 앞에가 이제 여기가 스코어인데 그 스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0번째죠. 0번지. 그러니까 더하기 0번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가 0, 여기다 0, 내용물에다 쓰면 안 되죠. 내용물, 0, 1, 2 이래가지고 맨 끝에 99. 그럼 이게 총 몇 개요? 100개죠. 그렇죠? 이 100개가 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인티저다. 정수다 이거죠. 요 하나하나가 다. 이게 정수다. 그러니까 배열이 있는데 그 배열의 변수 이름은 스코어고 그 각각의 내용들은 인티저다. 그래서 요런 하나의 지금 이 자료 구조를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를 하나를 생성한 거예요. 여기서 인티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인티저. 요 인티저는 보면 이제 요건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시작, 함수 끝. 그래서 요거는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알고리즘.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 실행되는 부분을 있는데
맨 앞에는 뭐냐면 인티저는 이 함수, 이 실행이 끝나면 요 인티저를 리턴해 준다라는 그걸 선언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리턴 값이 없다 그러면 요 앞에다가 이 void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리턴 안 해준다. 그래서 무슨 일 처리만 해주고 온다 라든가 그 void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인티저고 find max score, 그러니까 최대 점수를 찾는. 그래서 요게 이제 아규먼트죠.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아규먼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넘어오는데 n이라는 아규먼트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n은 바로 타입은 인티저다. 정수형 변수로서 n이 넘어온다. C에서는 보통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call by value. 또는 이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call by reference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과거의 fortran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call by reference고요. C에서부터 이제 call by value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이런 거죠. 이건 잠시 지우고요. 어떤 함수가 하나 있어서 그 함수에서 다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끝나면 이제 이렇게 리턴되어 오는데, 이제 여기서 쓰는 변수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K, L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L이라는 거를 이쪽에 아규먼트로 이런 식으로 아규먼트로 넘겨줘서 여기서 뭔가 처리하고 리턴한다. 그럴 때 call by reference라는 거는 KL에 말 그대로 레퍼런스니까 위치를 그냥 다 넘겨줍니다. 주소.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거를 바꾸면 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바뀌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언된 여기서 변수가 KL이 있는데 이 변수를 예를 들어서 뭐 KL로 넘겨줬다. 그래서 여기서 KL 막 수정한다 그러면 결국은 리턴되어 오면 요 KL이 다 수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함수 1번이고 이게 함수 2번일 때 여기서 이제 함수 2번을 호출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를 안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프로그램에 좀 버그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영향을 완전히 많이 받아요. 이 안에 자료값이 막 바뀌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이드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 자료에 영향을 막 받아요. 여기 있는 자료에. 그러니까 이게 이 함수가 이것만 호출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여러 가지를 호출한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변했다 그러면 어디서 바꿨는지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네북이 되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바꾸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 프로그램의 어떤 로직을 디버깅 한다거나 또는 이제 향후 이제 이 프로그램을 소위 업그레이드 할 때, 그런 관리할 때 굉장히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이 버그가 근원이 어딘지 찾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C에서는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값을 이렇게 넘겨줄 때 이 위치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보통 나중에 정 필요하면 이제 포인터라는 변수로서 위치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특히 C 언어에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여기서처럼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터를 넘겨주는 셈인데, 그게 아니라 이 값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넘겨줄 때 값이 이게 5였고 이 값은 뭐 7이었다. 그러면 이쪽에 넘겨줄 때
값을 그냥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당시에 값을 파라미터로 넘겨줄 때. 그러면 여기서 KL을 막 바꾸는 거는 이거하고는 무관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위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지역 변수가 되는 거예요. 콜바이 레퍼런스일 땐 이게 전부 다 완전히 그 전역 변수가 돼버리는 셈이고, 콜바이 밸류일 때는 값을 여기다가 복사해 줘가지고 넘겨주기 때문에 여기서 KL은 지역 변수로 잡혀가지고 바꿔서 만약에 여기서 리턴 밸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겨줍니다. 어떤 값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콜바이 레퍼런스일 때는 이제 서브 루틴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브 루틴에서 막 바꿔질 수가 있는데, 콜바이 밸류일 때 그 다른 서브 펑션들, 이 펑션들이 함수가 메인 펑션의 이 변수들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전혀 없죠. 그걸 완전히 줄일 수가 있죠. 콜바이 레퍼런스처럼 이렇게 전역 변수 형식 비슷하게 이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포인터를 넘겨줍니다. 포인터로. 그래서 포인터 얘도 이제 아마 다음 시간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포인터 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해 보시고, C에서는 항상 이렇게 값을 넘겨준다. 값을 넘겨주니까 여기 K하고 여기 K 같은 변수를 쓰더라도 두 K는 이것들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다른 거예요. 아예 서로 다른 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함수가 끝나가지고 리턴되면 이 KL 이런 변수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그때 잡혀서 쓰다가 프로그램 그 펑션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는. 그게 이제 콜바이 밸류하고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통상 이거를 콜바이 밸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어디선가 호출하면은 이 값을 넘겨줄 때 그 값은 이제 이 실제 숫자 값, 실제적인 그 값, 실제 값으로 복사해가지고 넘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n이라고 받았는데 실제 받을 때는 이게 얼마라고 이제 숫자를 지정해가지고 넘겨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을 겁니다. 호출하는 쪽에서는 find max score 하면서 50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오는 거예요. n은 50 이렇게 해서 이 50으로 넘겨받는 겁니다. n은. 그럼 여기서 n 이렇게 쓰면 이 n 값은 이제 50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가 끝나면은 이 n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사실 이제 명확히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배열을 전역 변수로 선언을 했는데 이 함수들 밖에서 선언해가지고 함수들 밖에서 선언했기 때문에 일종의 전역 변수인데, 여기서 가만히 볼게요. 잘 보면 좀 인티저 i, 그 다음에 인티저 temp, 그 다음에 여기 n 이런 것들은 지역 변수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 함수가 끝나면 이런 변수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역 변수라 하죠. 글로벌 변수, 글로벌 베리어블들, 이 함수를 통틀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 그렇게 잠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인티저는 요건 리턴 값. 그러니까 이 정수로 리턴해 준다. 그 다음에 인티저로 이 아규먼트를 받는다. 그래서 인티저 i, 그 다음에 인티저 tmp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tmp는 스코어 0. 결국은 이 보면은 배열에
여기서는 일부만 돼 있는데 어디선가 다른 데에서는 다른 함수에서는 이 값들을 다 이제 이 뭐라 할까 이제 할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봅시다. 이게 이제 스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0번째, 1번째, 뭐 이렇게 하죠. 2번째. 요 같은 경우는 맥스 엘리먼트 페인 99번째.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숫자들이 이제 다 할당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중에서 제일 큰 점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료구조라는 시험을 봤는데 100명이 봤는데 각각의 이제 받은 점수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학생부터 100번째 학생까지 이렇게 쭉 점수들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최대 점수가 몇 점이냐라는 거를 지금 그 알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알고리즘 예인데 요게 이제 자료 구조로 하나의 이제 예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어떻게 선언됐어요? 인티저라고 돼 있죠. 정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5.2 이런 건 없다 이거지. 95면 95 이런 식으로 다 여기는 정수예요. 그래서 그 정수하고 요 내용이 정수니까 요거하고 같은 타입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TMP도 정수로 선언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스코어 0을 TMP에다 놨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이제 TMP가 되겠죠. TMP하고 값이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for라는 거는 이제 요게 이제 반복문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데 i는 1부터 시작해서 요건 이제 이 초기값. 그러니까 초기값, 요거는 조건식. 그리고 요건 증감. 그래서 초기값은 1로 주고, 그래서 i는 1부터 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조건식을 n보다 n이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서 넘어온 값이죠. 이를테면 50이면 50, 100이면 100, 뭐 이런 식으로 넘어왔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 뭐 요만큼이라고 칩시다. 학생 수가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실제로 이제 n은 요까지다 이렇게 치면 n이 이제 50으로 해서 넘어올 수 있죠. 그래서 n은 50 이렇게 넘어오면 그래서 i는 1부터 하나, 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1이면 어디냐면 지금 여기 0번이 TMP니까 i는 여기부터 이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50이 되게 50 미만. 그러니까 결국 49까지 비교하겠죠. 49까지. 자,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이 증가를 하라 이거죠. i를 하나 더 더해줘라. 그러니까 요 식은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i는 i 더하기 1 이거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같은 거고 실제로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컴파일러가 나중에 이제 기계어로 막 번역을 해줘가지고 해줄 때 요거하고 요건 두 개는 좀 다르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요게 훨씬 더 기계어로 번역돼서 수행할 때는 훨씬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건 좀 비효율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이건데 실제로 이런 의미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의미상은 이런데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이런 거를 C에서는 이 구문을 문법을 하나 더 만든 거죠. 플러스라는 거를. 그래서 이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i의 내용을 하나를 더 증가시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i에다가 하나를 더해서 다시 i에다가 할당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이거는 이 기계어로 바꿀 때 보면 메모리 오퍼레이션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최소화시킨 거예요. 메모리 오퍼레이션을 최소화시켰다는 거는 결국은 이 컴퓨터 CPU 입장에서 볼 때는 CPU가 볼 때 메모리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CPU 안에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요. 계산하기 위한. 요 계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아주 작은 양의 메모리에 해당할 수 있죠. 이런 레지스터가 있고, 또 별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가 따로 있죠. 그럼 이런 거 같은 경우 메모리에도 넣어놓고 뭐 메모리 꺼내고 뭐 이런 메모리 오퍼레이션 하는 데 비해서 이 경우는 레지스터를 하나 가져와서 레지스터에서만 오퍼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얘보다는 속도 면에서 월등하게 빠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컴파일러가 바꿔줄 수 있도록 이런 신텍스를 하나, 구문, 문법을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C에서는. 과거 프로그램들은, C 이전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아무튼 요거는 의미상으로는 이거다. 그래서 I의 내용을 하나 더 더해준, 하나 증가시켜준다. 그 다음에 I의 내용을 감소시켜준다는 건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거하고 이제 이런 거하고 또 달라져요, 또. 플러스 I 뭐 이런 거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 작업을 하고 나서 하나를 더 넣어주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다른 데에서는 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에다가 플러스 앞에다 쓰느냐 뒤에다 쓰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를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J는 I 플러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J는 플러스 I 이렇게 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죠. 이거는 I 값을 넣어주고 I를 하나를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I를 먼저 증가한 다음에 넣어주고, 이런 의미가 좀 달라요. 앞에다 쓰느냐 뒤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아무튼 이 초기 값을 1로 해놓고, 이거 결국은 하려는 게 뭐냐면 요 값을 TMP라고 넣어놓고, 자 1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서 큰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값 1부터 해가지고 이 개수를 넘겨주니까, 개수는 50개다 그러면 그 인덱스는 0부터 49까지 되죠. 그렇죠? 개수는 50개면 인덱스는 0부터 해가지고 49가 되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어요. 당연히 등호가 없을 수. 그래서 1부터 해서 50 미만. 그러니까 결국 1부터 49 이하까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반복해라 하는데 이 명령문을 수행하고 나서 I를 하나를 증가시켜라 하는 그런 의미죠. 자, 지우고. 그래서 이게 초기값, 조건식, 그 다음에 증감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반복하는 문은 뭐냐 이거죠. 스코어 I가, 지금 I는 첫 번째는 제일 처음에는 1이겠죠. 가 TMP보다 크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이거보다 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거보다 크면 이게 더 큰 수죠. 둘 중에 비교했을 때. 크면, 스코어가 크면 TMP를 이 값을 TMP로 해라. 그러면 이제 지금 I까지 봤을 때, I가 지금 현재 1인데 봤을 때 TMP는 제일 큰 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고 나면 같으면,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반복을 또 하죠. 반복하기 전에 먼저 I를 하나를 증가시키죠. 그럼 이제 I는 이제 이번에는 2가 되겠죠. 2. 자, 2가 지금 이게 50이라고 하면 50하고 비교했을 때 작으니까 계속 이걸 수행하죠. 그래서 I 요거 이번에는 2 해가지고 요거 두 번째가 TMP보다 큰 값. 근데 크지 않더라. 같거나 작더라. 그러면 이거를 수행하지 않아요. 수행하지 않고 그냥 바로 내려오니까 그냥 다시 반복문. 그러면 반복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I를 하나 증가시켜줘야죠. 그러면 I가 3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1부터 49까지 해가지고 49번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이제 중괄호가 있어요. 중괄호. 중괄호라는 건 뭐냐면 이 반복문 안에 예를 들어서 for라는 반복문 안에 여러 개의 명령문을 수행해야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괄호 같은 게 없으면 하나만 수행하는 건지 두 개를 수행하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 개를 수행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요게. 근데 지금 보면은 for로 묶었을 때 보면 명령문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어도 돼요. 없다는 건 뭐냐면 요 명령문 하나만 한 덩어리. 그럼 명령문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명령문은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티저 선언하죠. 변수 두 개 선언하는 거. 그 다음에 템프는 스코어 0. 그래가지고 여기 세미콜론 단위가 하나의 명령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닫는 괄호도 세미콜론하고 같은 거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명령. 그러니까 요거는 묶으면서 동시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세미콜론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의 명령문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건 하나의 명령문. 그럼 if도 여러 개의 명령, 만약 이걸 만족하면 여러 개의 명령문을 수행하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묻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보면 명령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로. 여러 개일 때는 자, 이거에 해당하는 이 조건식, 이 조건문이죠. 이 조건문에 해당하는 이게 이 조건식에 그러니까 맞으면 수행하라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수행해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여러 개의 명령문을 묶을 때 이 중괄호를 써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함수도 여러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함수 시작할 때 묶는 거, 끝날 때 묶는 거. 그러니까 요게 결국 요게 하나의 그 뭉치죠. 그게 하나의 뭉치. 자, 그런 다음에 이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필요한 거를 쫙 다 훑어본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거가 이제 TMP라는 거가 제일 큰 값을 갖고 있죠. 자,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이제 return TMP 그러면 return 값. 이제 이 함수에서 넘겨준다. 그 값을. 넘겨주면 그 값은 뭐냐? 인티저 값이다 이거죠. 그렇게 선언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넘겨주느냐?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넘겨주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시연어에서 배우겠지만, 스택이라는 걸 이용해서 넘겨주고, 그 스택을 이용해서 이 호출하는 거, 호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칩시다. 이 함수 1번에서 쭉 해서 여기서 함수 2번을 호출한다. 그래서 쭉 간다. 그래서 함수 1번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되면 이때 작업, 그러니까 실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시스템에서 쓰는 스택에다가 요 다음 주소 있죠. 다음 주소. 그 다음 주소가 예를 들어서 A1이라는 주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다 A1을 저장을 해요. 스택에다가. 그리고 이걸 호출을 해요. 호출하면서 여기서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변수를 넘겨줘야 되죠. 변수 넘겨주는 값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50이다 그러면 50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제 F2 입장에서 볼 때 F2가 요 함수라고 치면 find max score라고 하면 거기서 요 변수를 제일 자기가 변수가 한 개구나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스택 탑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위에 거를 받아와요. 그러면 얘는 n은 50 이렇게 받아온다고. 여기서부터 받아오고 그 다음에 탑을 사실상은 하나를 줄여주는 셈이라고 이렇게 이미 받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다 수행했죠. 하고 나서 이걸 넘겨주죠. 그럼 어떻게 넘겨주느냐? 여기다가 그 값을 넘겨줘요. 여기 TMP 값을. 예를 들어 TMP 값이 97이다 그러면 97 이렇게 넘겨줘요. 넘겨주고 여기가 탑이 되겠죠. 그리고 요 주소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요 주소로 점프를 해요. 그럼 요 주소를 점프를 하면 받는 쪽에서 논리적으로 실제로 막 안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개념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그 받는 값을 요 스택에서 이걸 가져오고 꼭 변수 선언된 개수만큼 이렇게 봐가지고 가져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 하나니까 하나만 딱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탑을 줄여주면서 자기 주소도 역시 줄여주죠. 여기로 탑이 되죠. 처음에 여기 시작할 때, 이 호출할 때, 요 단계일 때는 여기였다고요, 이렇게. 이거 호출할 때. 호출하기 전에. 요 호출할 때, 여기 탑을 이쪽 탑으로 바꿔주고, 여기다가 이제 리턴 주소, 돌아올 주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규먼트가 있으면 아규먼트 값들을 넣어주고, 탑을 이렇게 해주고, 넘겨줘요. 그러니까 스택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렇게 수행되다가 이렇게 갔다가 수행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죠, 보통. 자, 요게 이제 C에서 이렇게 동작하는 거를 개발적으로 잠깐 본 거고요. 일부 문법에 대해서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티저 해가지고 find max score 하고 아규먼트로 인티저를 받아요. n. 그래서 요걸 다 수행했죠. 그럼 자,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실제로 이 내용을 보고 자료에 대해서 뭔가를 오퍼레이션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부분이 결국 알고리즘이다. 그리고 그거의 자료에 해당하는 어떤 구조 형태로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자료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료 구조고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는 건 항상 뭔가의 이 자료를 이 값을 받아오고 또는 그 값을 수정하거나 뭔가 하여튼 쿠킹하는 거죠. 뭔가를 그 자료를 가지고 조작하는 거죠. 그 오퍼레이션 하는 건데. 그럴 때 이 자료가 어떤 그 임의의 변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구조 형식으로 배열 구조나 어떤 구조를 가진 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앞에서 봤던 리스트 구조를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이제 그런 자료 형태를 자료 구조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 구조를 뭔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어떤 프로그램 하나 전체를 보면 자료 구조하고 알고리즘하고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먼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단계적인 절차, 이렇게 그냥 통상 용어로 일반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단계적인 절차, 이 키워드가 이제 단계적인 이런 것들이 단계적인 절차.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없이 무슨이다 그러면은 결국 그 똑같은 데이터를 주는데 똑같은 자료를 주는 거에 대해서 답이 막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어진 문제를 항상 어떤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 틀에 갖춰진 단계를 밟아서 수행하는 그런 절차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알고리즘은 몇 가지 이제 보통 5가지 특징 또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를테면 입력이 있고,
출력 있고, 그다음 명확성, 유한성, 유효성 이런 특질을 갖고 있습니다. 입력은 0개 이상 입력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력이 없을 수도 있죠. 또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뭐 1개, 2개, 3개, 뭐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뭐 배열의 형태로 넘겨줄 수도 있고, 리스트 형태로 넘겨줄 수도 있고, 포인터 넘겨줄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를 이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주어진 문제를 입력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입력은 항상 0개 이상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걸 어떤 뭔가를 결과를 넘겨줘야겠죠. 그래서 항상 출력은 1개 이상이 존재해야 된다. 명확성이라는 측면은 각 명령어의 의미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령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보통 이제 비결정적, non-deterministic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그 알고리즘은 아무 의미가 없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뭐 온도에 따라서 다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런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전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deterministic, 그러니까 결정적이어야 된다. 결과는 항상 어떤 특정한 입력이 오면 그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면 똑같은 입력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항상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령어들의 의미는 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모호성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유한성이라는 것은 한정된 수, 이 단계적인 절차를 밟았을 때 이 단계가 한정된 수여야 된다 이거죠. 한정된 수의 단계 후에 반드시 종료돼야 된다.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끝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서 결과를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식의 무한반복,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렉 걸렸다 하는 게 바로 이런 형태죠. 무한반복. 그래서 어떤 출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결과를. 근데 실제로 이제 무한반복을 하면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근데 이제 무한반복을 하는데 올바른 프로그램 예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운영체제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사실 무한반복을 하면서 사용자의 입력이나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OS는 끝나는 게 없죠. 파워를 꺼야지 꺼지는 거죠. 그건 이제 무한반복을 하는 그런 예 중에 하나인데, 그건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예죠. 일반적으로는 알고리즘은 항상 유한해야 된다. 그런 유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효성. 모든 명령어들은 실행할 수 있는 연산이 된다. 실행할 수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학적인 오류. 0으로 나누고 그러면서 실행할 수 없는 연산이죠. 그러니까 모든 명령어들은 다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5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거 하나 이를테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중요한. 그러니까 항상 알고리즘은 끝나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서 나온 것들이 이제 정확성. 그래서 correctness라고 해가지고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파생돼가지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correctness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알고리즘은 사실상 그것이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그 correctness를 항상 사실은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되죠. 거기서 파생된 거죠. 그리고 이런 유효성하고 유한성 이런 것 때문에 복잡도에 대한 이제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얼마를 주면 얼마 시간 만에 끝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푸는데 이를테면 뭐 300년 걸린다 이러면 안 되니까.
데이터가 뭐 한 100개, 데이터를 100개 줬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300년, 400년 걸린다 이러면. 그래서 그런 걸 얼마 걸릴까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부터 나온 게 이제 복잡도.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 시간 복잡도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알고리즘 표현 방법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기술하느냐,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통상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쓰는 표현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 단계들을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자연어식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 말로 그냥 쭉 뭐 어떻게 한다, 1번 어떻게 한다, 2번 어떻게 한다, 3번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떤 뭐 조건을 한번 시험해 본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면 몇 번째 단계로 간다. 만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자연어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름도 또는 순서도 이런 식의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도표식으로. 그래서 네모 상자는 명령문, 명령어들을 네모 상자에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른 목골에서는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 이제 이렇게 라운드 돼 있는 거는 시작과 끝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런 몇 가지 도형을 정의를 해서 그 도형에 맞게 이 순서를.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 거를 먼저 보고 비교를 해보죠. 그 다음에 유사 코드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닌데 또 자연어도 아니고, 자연어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해석이 달라지면 뭐가 문제가 돼요? 명확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없고 명확하게 누구나 다 똑같이 이거는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모호성을 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유사 코드라는 걸 써요. 근데 그 유사 코드는 좀 뭐라고 할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쓰는 자연어에 가까운 거고, 자연어보다는 좀 더 좀 포멀하게 표현하고. 그래서 보통은 사실 알고리즘은 요거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유사 코드로. 흐름도는 아까 말한 이런 그림은 알고리즘이 복잡해지고 커지면 이 그림으로도 어떻게 다 그릴 수가 없어.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유사 코드를 쓰고. 자, 이거보다 더 엄밀하게, 엄격하게 쓰는 방법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스코어에서 최대 점수 찾는 거, 그 문제는 이제 이거는 유사 코드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어레이에서 최대치. 그러니까 어레이 값을 넘겨주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뭐 이거 어레이다 뭐 이런 선언 같은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인티저 n이다 뭐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되고, 결과값은 인티저다 뭐 이런 선언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선언이 없고 그냥 어레이 n, a하고 n 이렇게. 그래서 이 n은 대충 내용 보고 아 이거는 정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는 아, 이게 어레이구나 이렇게. 또는 이 앞에다가 자연어로 a는 어레이다, n은 뭐 정수값인데 어디서부터 뭐 얼마부터 얼마 사이의 정수값이다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아까하고 똑같죠. TMP에서 첫 번째 어레이를 가져와라. 이제 화살표를 썼죠. 가져와라. 사실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가져오고 i는 1부터 n-1까지. 그래서 아까도 그랬죠. i는 1부터 n 미만이니까 n-1까지겠죠. 이렇게 봤죠. n-1까지 두 해가지고 이걸 해라. 이걸 해라. 여기도 명령문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자, 그래서 그 아까
사실상 내용은 똑같죠. 내용은 똑같은데 표현 방법이 조금 다르죠. 좀 어떻게 보면 이건 엄밀하게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문법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에 맞게 다 써야 되는데 반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자유롭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간편하고.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컨벤션, 소위 이제 묵시적인 약속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묵시적인 약속들만을 잘 알면 의미는 명확해지는 거죠. 모호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컨벤션들. 얘는, 여기서 I는 그 반복 횟수니까 이건 정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건 이제 컨벤션들이죠. N도, 그러니까 N-1회를 이게 반복하는 거니까, 이것도 그러면 정수다. 이런 식으로 컨벤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인덱스 값도 이게 I 값이죠. 바뀌죠. 어레이의 인덱스 값은 항상 정수여야겠죠. 정수도 0보다 큰 정수겠죠. 음의 정수는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 어레이에 마이너스 1.5 이런 거는. 배열해서 몇 번째 이렇게 따지는 건데 0번째, 1번째 이렇게 따지는 건데 음수도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실수도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컨벤션이 그러면 이렇게 다 보면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수다. 이런 그런 어떤 묵시적인 약속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TMP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가져오고 막 이렇게 가져오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인티저라면 얘도 인티저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표현이 간결해지죠. 아까 이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이 신텍스 그래머에 아주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딱 지켜서 쓰니까 오류가 사실 거의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있어서 명확성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그만큼 좀 번거롭죠. 그 문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문법을 또 엄격하게 지켜줘야 되고, 이런 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자유롭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고리즘 표현하면은 유사 코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좀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보통 C로 쓴 자료 구조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많이 이제 도입을 하죠. 도입을 해서 그 엄밀하게 아주 엄격한 명확성을 둘 수가 있죠.